자, 여러분, 자, 수업을 하기 전에 오늘은 여러분 학습 자료, 문프남진 빵꾸노트 어떻게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좀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문의가 많아요. 도움은 되는데 오늘 자료가 없어서 지금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수업을 기존에 들으신 분들도 옛날 학습 자료는 거기에다가 내가 글자를 다 써놔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고 익히고 싶은데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다노 홈페이지 오시면 돼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아이디 넣는 칸 있죠? 비번 넣는 칸 있죠? 여기에다가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칸이 쭉 넣어져 오죠? 이 중에서 학습 자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릭할게요. 자, 그러면 정오표 개정법령 기출문제 과목별 학습 자료가 보이시죠? 과목별 학습 자료.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목별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럼 어디를 눌러야 돼요? 당연히 부동산 공법을 눌러야 되겠죠? 민법 눌리면 안 돼요. 개론 눌리도 안 돼. 공법 눌려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눌리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여기에 쭉 있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했던 11강, 10강 이렇게 자료가 쭉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보시고요. 다른 분들, 여러분 주위에 불쌍한 중생들 있죠. 공부 때문에 죽겠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에 0.1점씩 올리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고, 앞으로 문프남에서는 이거 말고도 문프남 말고 빵꾸노트 말고도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혼자 말고 친구들, 그 다음에 불쌍한 중생들하고 같이 오시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문프남 진청한 많이 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시개발법 전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들으시면서 반복을 해 주시면서 부족한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을 발췌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정리해 드릴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인데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는 게 원칙이냐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에 동의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지정한다는 말은 관리계획을 말한단 말이다.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하냐면 누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냐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누가 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까? 시도 또는 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둘 이상이 걸친다라고 하면 공부는 항상 똑같죠. 어떻게 합니까?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성립이 되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시도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정을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어떤 경우에 국정이 하느냐면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여러분. 5가지 사유. 자, 첫 번째, 누가 할 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야 되겠죠.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뭐 할 때냐면 요청이 들어올 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30만 제곱미터는 돼야 되고, 뭐하고 밀접 관련이 있어야 되면 국가계획과 밀집이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말 때 제한할 때입니다. 제한할 때. 제한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제한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한하는 사업 시행자는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30만 이상은 돼야 되고 그게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의 경우처럼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발생하면 돼요? 천재 지변이 발생하죠. 그죠? 그럴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유가 5개입니다. 첫 번째 누가 할 때? 국가가 할 때. 두 번째 협의가 안 될 때. 뭐가 발생하면? 천재 지변이 발생하면. 그리고 국장한테도 제한할 수가 있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했을 때. 국장한테 요청할 수도 있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는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이 나오죠. 요청은
누가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에 심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문을 거쳐서 시도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입니다. 제안은 누가 하냐면 사업 시행자가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죠. 그죠? 근데 시행자에서 누구를 빼버리냐면 세 개를 빼죠. 지정권자인 국가, 그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인 지자체, 그 다음에 아직까지 설립도 되지 않은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의사 내지는 시군구에게 제안할 수 있다. 근데 민간 사업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민간이 할 때는 정당성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죠? 전체 면적의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합니다. 3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안서를 어디에 줄 것이냐 문제인데, 면적이 큰 곳의 시군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큰 곳에 제출해야 돼요. 제안받은 자는 제안의 수용 여부를 얼마 안에, 그러니까 1개월입니다. 1개월. 관리계획 위반 제안에 대한 결과 통보기한은 45일이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결과 통보기한은 얼마? 1개월입니다. 안에 통보를 하면 됩니다. 비용은 우리가 제안자 협의에서 비용의 첨부비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거 아니고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킬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규모가 나오죠. 자,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그러면 일정 규모 요건에 충족해줘야 돼요. 그죠? 충족 요건에서 먼저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도시 밖에서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못 아시죠? 주, 상, 자, 생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 3만, 비도시는 30만 이상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미개발지역으로 부르는 게 있어요. 미개발지역. 미개발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을 말합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추가적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광정이나 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있어요. 수립된 경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광정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지정할 수 있다. 즉 계획대로 하면 돼요.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경우에 있어요. 계획이 수립이 안 됐으니까 계획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지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정하기가 애매하다 안 애매하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애매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하면 안 되고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해야 됩니다.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그렇죠,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이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3번에 보시면 여기에서의 면적기준과 미개발지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면적은 주상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을 지켜야 돼요. 미개발지역에서 광역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광역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자연녹지하고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된다고 했거든요. 이 규정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적용을 하지 않냐면,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실학지구입니다.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세 번째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네 번째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조항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인데, 뭐는 제외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빼고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서 가능하면 네 군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수업할 때 무슨 지구는 자체 개발이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나 미개발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디? 이러니까 칠학지구, 어디? 개발진흥지구, 어디?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기획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나타나는 법적 효과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는 효과로서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지정되면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단 이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지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것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즉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누군가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죠. 그때는 그냥 하면 안 되죠. 뭐 받고 해야 됩니까?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 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개발 행위하는 일반적 요건에서 난개발 방지에 있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 행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지정을 주면 안 되겠죠. 세 번째는 투기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 받는 여기서 건물의 건축입니다. 그죠? 근데 이 건물의 건축에는 대수성과 뭐를 포함한다? 용도 변경을 포함을 하는데 조심하실 거는 이게 똑같이 해서 정비법으로 가는 순간에 대수선은 제외합니다. 즉 대수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왜? 정비사업은 노불량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수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라는 통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거죠. 공작물의 설치, 토지경질 변경, 토지 설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올리는 행위는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에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하나입니다. 그죠? 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아야 한다. 다음은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는 경우가 여러분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뭐가인 거? 난개발이 아닌 거. 두 번째, 투기 우려가 없는 거. 세 번째, 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우리가 괜찮겠죠. 그죠? 자, 첫 번째,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간이 공작물을 설치할 때입니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게 생업이고 간이 공작물이니까 경미하겠죠. 그 다음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빙이죠. 생업이죠.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토속을 채취하든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입니다. 남겨두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겠죠. 물건을 쌓아올리는 행위. 그 다음에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합니다. 관상용이면서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괜찮아요. 단 경작지에서는 제외한다.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6번에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 이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가받은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서 행위에 뭐한 자는 착수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얼마 안에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죠. 원래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기득권 보고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는 우리가 착수행공사는 30일 안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광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럼 누구한테 의견 듣습니까? 사업 시행자한테 가가지고 그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죠. 결합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분할하거나 결합할 때는 최소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1만원 돼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되고 나서 각 지구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해야 되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로 할 수 있겠죠. 그때도 면적이 얼마? 1만 이상짜리가 하나 이상 포함되는 경우로 한다. 이래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사유인데 해제 사유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그죠? 도시개발구역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보는데,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고, 공사 완료 공고일, 공사 완료됐다고 공고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됩니다. 근데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역시 다음날 해제되는데, 이때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그죠? 개발계획과 관련됐을 때는 몇 년이 됩니까? 2년이죠.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없으면 개발계획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역시 실시계획은 몇 년이 돼야 돼요? 3년 안에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없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1번, 2번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은 몇 년으로 봅니까? 5년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배우는 거는요. 지정의 해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실시계획은 몇 년? 3년.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실시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3년 하면 돼요. 개발계획은 몇 년? 2년 안에 없으면 전부 다 언제? 그 다음날 해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가 된다는 법적 효과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해제가 되니까 신도시를 안 만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해제된 도시개발구역은 용도지역이 원래대로 뭐 됩니까?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뭐 된 것으로 본다?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났어요.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즉 신도시가 만들어진 관계로 해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용도지역이 환원돼요, 안 돼요? 환원되면 안 되겠죠. 공사가 신도시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폐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는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오늘이 15번째 강의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5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3번, 4번, 5번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걸 정리한 다음에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10월달이나 9월달에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16회차에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시행자 파트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